만약에 결혼식장을 12시부터 대관하기로 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홀마다 50분 예식 혹은 2시간 30분 예식처럼 시간이 제각각 다른데 나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오늘은 결혼식과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들려주는 결혼식 서포터 서나무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웨딩홀을 알아보시면 이제 웨딩홀마다 대관 계약 시간이 전부 다 다른데요. 처음에는 이러한 시간보다는 웨딩홀의 인테리어나 혹은 식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교통이 얼마나 간편하고 또 주차가 얼마나 편안한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대부분 대관 시간까지 디테일하게 알아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처음에 계약할 때에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가 이제 나중에 식순을 준비하면서부터 웨딩홀의 대관 시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홀마다 다르지만 최소 50분에서 많게는 2시간 이상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웨딩홀들이 진행하고 있는 결혼식의 시간은 대부분 1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관 시간들은 다음 예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일찍 끝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50분은 40분 동안 웨딩홀을 사용할 수 있고 1시간은 50분, 그리고 1시간 30분은 80분, 그리고 2시간 이상씩 진행되는 예식은 대부분 2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널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여기에서 사진 촬영과 예식 진행을 절반씩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50분 예식은 결혼식이 20분간 진행되게 되고 1시간 예식은 25분 정도 진행하면 좋고요. 1시간 30분부터는 이제 30분에서 35분 정도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를 사진 촬영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식사 시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30분에서 40분 정도 사용하시고 나머지를 사진 촬영과 식사 시간으로 함께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식 다음에 또 다른 예식이 없을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더 여유 있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시간을 조율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웨딩홀을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12시부터 대관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부분은 웨딩홀에 1시간 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11시부터 웨딩홀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전예식이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전예식의 신부가 입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부님께서는 신부 대기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하객분들을 맞으시면서 부모님들께서도 지인분들께 인사를 드리시고 신랑님께서도 로비에서 하객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사진도 촬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하고 나면 이제 신랑님께서는 리허설을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 리허설은 축가자님, 축사자님, 그리고 결혼식에 다른 이벤트들이 있다면 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본식 20분에서 15분 전쯤부터 진행이 되고요. 이때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가 되면 예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본식을 진행하고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사진 촬영을 마무리하고 신랑 신부님께서 퇴장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패백을 진행하시거나 식사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대관했던 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체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식 진행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자로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예식 시간은 1시간일 경우에 25분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진 촬영과 예식 진행 절반씩 진행을 하시면 좋은데요. 왜 이렇게 추천을 드리냐면 식순이 늘어나면서 본식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가져와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원판 촬영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작가님들께서 조금 더 분주하게 촬영을 하시게 되고 여유가 있으면 5장, 10장씩 찍어서 가장 예쁜 사진을 골라주실 수 있으실 텐데 만약 시간이 촉박하고 부족하면 이제 한두 장밖에 찍지 못하고 급하게 다음 촬영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사진들 한두 장에서 전부 다 신랑 신부님이 눈을 감고 계신다면 이제 그 중요한 사진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식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사진 촬영도 신랑 신부님께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니까요. 이 순서들을 절반씩 나누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릴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식순이 너무 적은데 그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식순이 너무 많은데 그 시간 안에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예식 시간이 1시간 예식일 때 추천드리는 25분 동안 식순이 적어지면 사회자가 멘트를 채워서 시간을 맞추고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하면서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식순이 많아진다면 사회자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조금 더 멘트를 줄이면서 시간을 25분으로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객분들이 너무 일찍 끝나지도 않고 또 너무 늦게 끝나지도 않는 25분 정도로 사회자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식순과 시간을 만족스럽게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식순들 중에서 사회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식순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축가가 2곡 이상이라거나 혹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 영상이나 신랑 신부를 위한 축하 영상, 이런 영상 이벤트가 들어간다거나 혹은 주례 선생님이 계신다거나 한다면 이때는 꼭 사회자랑 상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축가나 영상 같은 경우는 빨리 감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온전히 다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해져 있는 식순에서 혹시나 또 다른 축가가 추가가 된다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축하 영상이 본식 날에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만큼의 사진 촬영 시간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덕담을 해주시거나 친구분의 축사가 있을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미리 받아서 정돈을 좀 해드리고 출력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 순서의 길이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문서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 있다면 본식 시간에 이렇게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우리가 함께 소통을 하면서 문서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주례 선생님께서 주례사를 진행하셔야 되는 경우라면은 대부분은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거나 작성하시더라도 본식 날에 가지고 오셔서 진행을 하실 것이고 간혹 애드립으로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사회자가 주례 말씀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불가능하게 되고 혹시나 말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준비했던 식순을 잘라내야 되거나 마찬가지로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사진 촬영이 너무 분주하게 진행이 되거나 원하는 컷을 찍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추가가 된 축가나 혹은 신랑님, 신부님 몰래 진행되는 축가의 경우 그리고 신랑 신부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인분들이 진행해 주시는 서프라이즈 축하 영상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사회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례 선생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어쩌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식순 시간을 조절하시는 게 안전하게 예식을 진행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이벤트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식순들이고 또 사진 촬영 역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추억들이라면 우리가 예식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 결혼식이 12시 예식이라고 했을 때 11시 55분쯤에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57분 정도 이렇게 예식을 일찍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행되는 결혼식도 조금 더 여유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시간을 확보했던 만큼 사진 촬영을 조금 더 평온한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 역시 촉박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예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결혼식을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 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이제 저도 예전에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일찍 시작해서 신랑 신부님이 피해를 보셨고 그로 인해서 저와 상담하시는 신랑 신부님도 가끔 꼭 정시에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신랑 신부님들도 계시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혼식을 일찍 시작했을 때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식을 일찍 시작한다는 것을 신랑 신부님께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객분들이 아직 전부 다 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셨고 아직 착석하지도 않으셨는데 예식을 시작할 때 그리고 작가님들께서는 예식 전에 급하게 카메라 가방을 뒤지시거나 렌즈를 교체하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실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가님이 준비가 되지 않으셨을 때 예식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식을 조금 일찍 시작한다는 건 신랑 신부님께도 하객분들께도 사회자에게도 좀 더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인데 그러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예식이 어수선해지지 않도록 신랑 신부님도 알고 계시고
계시고 하객분들도 모두 다 착석하셔서 축복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작가님들께서도 예식이 시작되자마자 촬영을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식을 일찍 시작해서 좀 여유 있게 예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찍 시작해야 될 정도로 촉박한 예식 시간인데 항상 제가 신랑 신부님께 천천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천천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분주하고 촉박하고 일찍 시작해야 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데도 그 안에서 신랑 신부님은 정말 천천히 예식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신랑 신부님께서는 결혼식의 분위기가 굉장히 낯설고 또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긴장되고 떨리는 감정이 시간의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뭔가 어떤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럼 신랑 신부님의 행동이 굉장히 빨라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보이는 신랑 신부님의 아름답고 또 멋진 순간들을 작가님께서 어쩔 수 없이 놓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판 사진 촬영할 때 하객분들과 함께하는 그 추억들을 예쁘게 담기 위해서 원판 촬영할 때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본식 때 촬영하는 사진들도 신랑 신부님께 굉장히 중요한 사진들이니까요. 이 사진들을 예쁘게 촬영하실 수 있도록 신랑 신부님께서 정말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장하실 때에도, 인사하실 때에도,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도, 혹은 축가를 듣고 영상을 보시는 그 모든 순간들마저도 정말 천천히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님만큼이나 사회자도 반드시 꼭 숙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헬퍼님이 드레스를 정리하시는 동안 절대 사회자가 다음 식순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헬퍼님이 여유롭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요. 간혹 헬퍼님께서 드레스를 정리하고 계실 때 사회자가 곧바로 다음 멘트를 해버려서 이제 헬퍼님이 드레스를 만지고 계시는데 신부님이 인사를 하시면서 사진 촬영의 그 모든 모습이 나온다거나 혹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헬퍼님이 얼른 퇴장하시고 드레스가 구겨져 있는 상태에서 사진 촬영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왜 헬퍼님이 드레스를 이렇게 하셨지? 혹은 왜 작가님께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셨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고 혹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순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식순이더라도 간혹 막 15분, 20분에 일찍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신랑 신부님도 굉장히 빨리 진행하시고 사회자도 빨리빨리 다음 순서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예식은 일찍 끝났으니까 원판 사진 촬영은 정말 여유롭게 진행할 수가 있고 결혼식이 원만하게 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탁받아서 신랑 신부님의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 친구분들께서는 만약에 사진 찍으시는 작가님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헬퍼님의 속도에 진행 속도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헬퍼님께서 신랑 신부님의 드레스나 정장을 정리하고 계신다면은 절대 다음 순서를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헬퍼님께서 사인을 주시거나 자연스럽게 퇴장하시면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추어서 식순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신랑 신부님의 맞절, 그리고 입장, 그리고 혼인서약이나 성혼선언 할 때 뒤로 도시는 동선, 그리고 축가 들을 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다 해야 되네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헬퍼님의 속도에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사회 보시는 우리 친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숙지해 주셔야 신랑 신부님이 예쁜 사진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꼭 예식을 천천히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언제 천천히 해야 되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예식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멈춘 것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 좀 더 여유를 갖추고 언제 천천히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에서 반드시 천천히 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잠깐 동안 1초의 침묵도 1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갑자기 이 모든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하객분들의 시선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되고 정신이 없어지면서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감정이 들 때 바로 그때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한 감정이 들 때가 결혼식 말고 또 있어요. 바로 피아노 연주할 때입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정확한 박자를 세기가 힘들어지고 그럼 내 연주가 너무 빨라지거나 너무 느려지거나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메트로놈이죠. 이 메트로놈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바늘이 딱 하면서 박자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이 메트로놈을 뭐 4분의 3박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속도에 맞춰서 내가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는 결혼식 사회자를 메트로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초의 침묵도 1분처럼 느껴지고 또 결혼식의 분위기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면 메트로놈에 의지하는 연주자처럼 사회자에게 의지하시면서 천천히 편안하게 예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황스러운 감정이 드셨을 때 사회자를 바라보시면 아마 사회자가 여유 있는 미소로 신랑 신부님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감정이 느껴지지만 실제 결혼식 분위기는 실제 시간과 실제 리듬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마음 편하게 예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신랑 신부님의 메트로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이것도 나무네요. 네. 제가 메트로놈이 돼서 신랑 신부님께 결혼식 박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정된 웨딩홀의 시간 안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때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신랑 신부님께서 예식을 천천히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 오늘도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셨거나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인스타 DM, 카톡, 문자 보내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